네, 금요일장 마켓세븐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 모실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첫 번째 키워드부터 오픈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세요.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매출이 77조 원, 영업이익은 14조 원을 기록했다라고 어제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부터 이어진 매출 신기록 행진은 멈췄지만 다행히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1% 넘게 급등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반도체 사업부가 좋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신기록 행진을 깨진 건 스마트폰과 가전이 조금 부진하다라는 그런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3분기 삼성전자는 어떻게 될까요? 네, 현재는 이제 실적보다도 주가는 오히려 더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하반기에도 여러 가지 변수들을 많이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중국 지역의 봉쇄라든지 인플레이션, 경제 성장에 대한 둔화 이런 여러 가지 글로벌 악재 속에서 선방했다라는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은 아쉽게도 이런 악재들이 바로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일본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전자 경영진들은 이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를 언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현재 시장 상황이 좀 쉽게 녹록치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스마트폰이라든지 가전이라든지 판매 부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도체가 이번에는 2분기 실적에 버팀목 역할을 했었는데 하반기에는 일단 반도체의 경우도 경기 둔화 영향권에 들어갔다라는 전망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반도체 업황에 따른 둔화에 따른 우려감들이 벌써부터도 주가에도 반영이 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지금 중소형 반도체들도 함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거시경제 어떤 좀 경제에 대한 변화로 인해서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여전히 불확실성에는 좀 노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업황에 대한 우려감들은 이미 주가에 선반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의 경우는 추가적인 급락보다도 일시적인 조정에 그치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관건인 것은 바로 반등장이 왔을 때 얼마나 빠르게 치고 올라가주냐 어떻게 그렇죠. 강한 반등이 나와주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심히 지켜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이대리님이 삼성이 전 세계 반도체 지수를 올렸네요. 반짝이 아니길이라는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지금 반짝 올라간 걸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반등장에서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조가 보여진 걸까요?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5대5 정말 봐야 될 것 너무 같습니다. 불확실하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반기에도 뭔가 이제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를 돌아갈 수 있는 상황들이 쉽게 해결이 될 문제들이 아닙니다. 물가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특히나 전쟁 이슈도 좀 아직까지 해결이 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좀 뭔가 가닥이 안 잡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뚜렷하게 방향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업황이 당장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어려울 것 같고도 네. 바로 뭔가 반도체의 경우는 당분간 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상황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번에 원통형 배터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채택하는 전기차 회사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서인데 삼성 SDI도 공장 추가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각형에 이어 원통형 배터리 탑재를 예고한 상태에서 원통형 배터리와 관련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그동안 원통형 배터리의 경우는 시장에서 외면을 받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공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테슬라가 바로 원통형 배터리를 탑재를 하면서 다시 관심이 높아지게 된 부분입니다. 원통형 배터리의 경우가 각형이라든지 파워층형이라든지 오히려 표준화된 이렇게 규격으로 인해서 단가가 낮고 양산이 쉽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삼성 SDI 같이 대표적인 기업들의 경우는 바로 이 생산량 확대를 위해서 사전 작업의 한창이다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특히나 원통형 배터리 시장의 경우는 앞으로도 더욱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됩니다. 관련주 중에서는 상시 EDP가 수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상시 EDP의 경우는 바로 삼성 SDI가 주요 고객사입니다. 네, 그리고 삼성 SDI의 경우는 또 상신 EDP에 이렇게 생산하고 있는 원형 용기의 90%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동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이 헝가리 그 야스베레니 공장에서 각종 캔케이스 생산 라인을 추가를 하기도 했었고요. 특히나 삼성 SDI가 지난 2021년부터도 국내 배터리 업체들과 헝가리 시장을 좀 공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시 EDP 입장에서는 주요 고객사가 삼성 SDI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 고객사가 생산 능력을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낙수 효과도 좀 주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상신 EDP 같은 경우는 어제 3.54% 급등세를 연출했는데요. 우리 우띠님께서 그렇다면은 대장주가 SDI냐라고 여쭤보시는데 그렇게 대장주가 SDI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실 수가 있으실까요? 네, 사실 저는 이렇게 원통형 배터리 관련자면 그래도 대장주는 SDI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랜솔도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원래는 이제 투자의 경우는 삼성 SDI가 많이 보수적이었습니다. 근데 삼성 SDI가 투자에 대해서 보수적인 대신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제품에 대한 질인데요. 그만큼 제품의 질에 대해서 기술력을 많이 높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인정이 되고 있는 분위기고 그동안에 투자에 보수적이었지만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서 또 새롭게 신규 투자에도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는 뭐 대장주라고 한다면은 물론 LG 엔솔도 있긴 하겠지만은 앞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삼성 SDI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의 핸드폰 적수 애플의 주가가 불안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는 아이폰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이긴 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미국 경제가 깊은 침체에 빠지면 애플의 실적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라는 부분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수준보다 9%가량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가전제품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가장 큰 하락 리스크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삼성 무선사업부 역시 함께 부진 위기에 처할지 아니면 오히려 반사액이나 좀 수혜를 얻을지가 궁금한데요. 일단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가장 크게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뭐 핸드폰이라든지 가전제품에 대해서 각각 사업 부분의 가장 큰 원인의 경우가 바로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은 당장은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소형 휴대폰 관련 부품주들도 마찬가지로 이로 인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하지만은 최근 들어서 관련 주요 업체들 보면 오히려 사업을 이전부터 다각화를 하는 모습을 보여왔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휴대폰 부품뿐만 아니라 뭐 전장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렇게 새롭게 사업을 다각화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의 산업에만 의지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산업 부분에서도 이 연관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나오는지를 앞으로는 살펴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전장 사업의 부분의 경우는 꾸준하게 성장세로 보여지고 있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업체들에 대한 그 휴대폰이다라는 점에서 우려감을 갖기보다도 오히려 새로운 사업에서 얼마만큼 성과가 나와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오픈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세요. 유럽연합이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에 대한 투자를 녹색 분류체계 즉 텍소노미에 포함시키면서 원자력 관련주가 상승세입니다. 우리 정부도 오는 8월까지 텍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한다라는 계획을 밝혔는데 원전주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은 해주셨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들어가기에 늦은 타이밍이 아닐까요? 저는 원전주의 경우는 하반기에도 정책 모멘텀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꾸준하게 관심 있게 보아야 될 섹터이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은 종목별로 굉장히 또 흐름이 다릅니다. 특히나 중소형 원전주의 경우는 워낙에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미 올라간 종목보다도 아직 오르지 않은 납폭 과대주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안에서는 관련주라고 말씀드리면 한전기술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한전기술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다른 원전주에 비해서 크게 오르진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지난달 말에 이렇게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ZRE와 폴란드 신규 원전 사업을 위한 MOU까지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 또 앞서서 체코 엔지니어링 기업인 TES사와 또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을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라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동사의 경우가 발전소라든지 플랜트에 관련해서 엔지니어링 업체인데 사실 현지 협력망 자체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의 신규 도입국에 어떻게 보면 상황에 가장 적합한 원전 설계를 위한 과제들을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워낙에 주가 또한
고점대에서 납부 과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가격 메리트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민감한 시장입니다. 민감한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아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변동성이 있는 중성주보다도 조금은 덩치가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변동성에 조금씩 크게 움직이는 중소형주보다는 낙폭과대 우량주 위주로 살펴보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계십니다. 자, 탄소 배출, 탄소 중립에 가장 많은 비용을 쓰고 어려움을 겪는 분야는 단연 철강일 것 같습니다. 견조한 2분기 실적에도 불구하고 철강주는 전반적인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철강주 하반기 흐름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아무래도 경기 침체 우려감이 작용되다 보니까는 이 철강 제품 가격에 따른 인하도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철강주의 경우는 사실 경제상에 많이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섹터 중에 하나인데 특히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긴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중국 시장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사실 철강 수요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업계에서는 중국 상하이 봉쇄에 따른 그 해제 이후에 철강 수요가 오히려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절적인 요인이라든지 또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감이 지금 이제 업황에 따른 전체적인 불확실성으로 좀 작용되고 있는데 하지만 이런 우려감도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급격하게 그만큼 주가도 많이 하락세를 보여왔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물론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은 오히려 주가는 그 이상 빠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주가 수준 자체가 많이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바닥권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강주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반등장이 올 때 앞으로 얼마만큼 빠르게 치고 올라가느냐 그런 섹터라든지 종목들이 가장 중요한 움직임이 나타내 줄 것 같은데 일단 철강주의 경우는 그나마 모멘텀이 남아 있다라면은 바로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라는 점이죠. 특히나 중국 남부 지역의 경우가 워낙에 폭우로 인해서 건설 작업 자체가 중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상반기에는 중국이 이렇게 철강 수요도 빠르게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하반기에는 해결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바로 중국이 앞으로 경기 부양책 효력이 얼마만큼 철강주에는 좀 작용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수급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철강 업계도 그 여파를 피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닥권이지만 글로벌 이런 리스크 속에서는 철강주가 중국의 모멘텀을 받더라도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이제 철강주의 경우가 글로벌 경제 상황에 굉장히 민감한 영향을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글로벌 시장보다도 이 시장 흐름 봤을 때는 중국에 따른 소식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오히려요? 네, 중국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수요에 따라서 또 철강 움직임도 달라지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철강 섹터가 이 경기 부양책을 또 어떻게 실시를 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은 중국이 얼마만큼 수요를 증가를 시키나 이런 부분들이 또 철강주에는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반기의 경우는 중국의 움직임을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철강주 살펴보시는 분들은 중국 지표와 중국을 계속해서 주시하셔야겠네요. 네,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럼 마지막 키워드 오픈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여주시죠. 테슬라의 대항마로 꼽히는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이 현지 시간으로 6일 2분기 전기차 생산량이 1분기와 비교해 72%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로이터 통신과 CNBC 등 주요 외신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리비안의 선방 요인이 어떤 것이었는지 확 이끌어지는 그런 요인이 없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리비안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 우리 기업 중에는 어떤 기업이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상승한 건지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이제 어제 시장 보니까는 리비안 관련주들이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종목 고르기가 조금 어려웠는데요. 네. 저는 오늘 관련주로는 TCC 스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면 처리 강판 전문 기업입니다. 특히나 전기차용 배터리 부품이 원통형 전지 셀에 차용이 되는 전기 니켈 도금 강판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주목이 되기도 했었고요. 주요 공급사로는 LG 엔소 그리고 삼성 SDI가 있습니다. 특히나 주요 전기차 업체들이 이렇게 원통형 전지를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한 수혜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여러 가지 이렇게 관련주를 많이 살펴봤는데 최근 들어서 많이 급등했다라든지 워낙에 주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TCC 스틸의 경우는 지금은 지지라인 어느 정도 구축해 놓은
상황이고 또 움직임 자체가 박스권 내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TCC 스틸의 경우는 지금은 이슈도 있고 또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도 단기적으로 박스권 내에서 조금은 어느 정도는 좀 접근을 해보자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리비안 관련주 탑픽으로는 TCC 스틸 꼽아주셨으니까요. 이 종목까지 오늘 흐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금요일장 마켓세븐 이분과 함께했습니다.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